자, 이번엔 두 번째 핫쌈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막창진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에서 성폭행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막창진 공개 수배합니다. 키 167cm, 몸무게 56kg, 팔자걸음이 특징이고요. 7월 30일 마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했고 8월 22일 막창진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성현 변호사님, 이 막창진 지금 현재 공개 수배했는데 경찰이 전혀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까? 전자발찌 끊고 잠적했는데? 아직까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 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검거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무부가 공개 수배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 씨의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에 극단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나니 혹여나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까 조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 조치를 보면서 강 씨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차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는 책임은 법무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발찌를 끄는 시점부터는 그때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의 현행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도 주된 업무로 그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향후에 전자발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부가 강 씨 상황과 달리 충분히 경찰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공조를 요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도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가 감옥에서도 굉장히 골칫덩어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출소 후 교도소 교화위원 등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교화위원, 끈질기게 금전 요구 전화 와서 고통스러웠다.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으니 350만 원치를 사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황당하기만 합니다.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 씨가 말썽을 많이 피워 그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교도소를 자주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도 나왔고요. 지난 5월 출소 후 심리치료사와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유흥비를 감당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저보다 늦게 나온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잘 나가다 보니까 강남 마담들이나 사장들이 술을 그냥 막 준 거예요. 술값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왕따 당했지. 동생애들은 찾아왔지. 그때 이제 다시 발 담그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박성현 변호사님, 이게 강 씨 목소리인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강 씨 목소리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 씨의 경우에는 가출소 이후에 화장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를 해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도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서 살아나가려니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강 씨의 경우에는 씀씀이가 다소 해퍼 보였던 정황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죠. 오랜 기간 복역한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지 형사적 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이유도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종료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오랜 시간 받아왔던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일정한 지원을 받아왔고 앞으로 사회에 출소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가출소를 시켜줬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의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정책 문제는 보호감호 처분을 일종의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2005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점입니다만 장기간 복역한 수용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우리 국가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